다가온 제20대 총선. 홍준표!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로 민심 위반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지난달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강기윤 의원. 무상급식 중단 후폭풍 속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선거 전략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정재준입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연속 지역 현황과 총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누리당 강기윤 도당 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온 우리 경남 도내 누리에 벚꽃과 개나리로 이 만개에서 봄이 왔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봄이 와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당 위원장 맡은 것도 우리 도민들이 저에게 준 책임이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당이 도민을 섬기는 정당, 또 일하는 정당, 봉사하는 정당, 이런 기치를 내걸고 좀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해 가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된 그런 정당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는 그런 새누리당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우리 그동안 새누리당에 많은 사랑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우리 도민들을 섬기는 정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질책과 또 많은 그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같은 말, 비슷한 말 될 수 있는데, 지난달 6일 도당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되셨는데,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각오, 그리고 도당 운영 방향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방금 인사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좀 우리 당원들, 또 우리 새누리당에 새롭게 각인하고, 도민을 항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사실은 이제 당원 중심의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 도민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 정치는 저는 봉사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새누리당이 좀 더 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께서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이 논란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경남에는 유상급식이 시작됐는데요. 무상급식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무상급식 사태라 그러고 무상급식 중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무상급식을 그 모든 우리 도내의 44만여 우리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선택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내의 초중고 44만 중에 29만 정도 되는 63.8%에게 지금 선택적 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단된 것은 아마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는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게 된 원인은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사실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도내 재정 건전성
또 도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우리 그 돈에 빚을 한 8천억 정도를 갚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에 급식비 중에 식품비라고 있습니다. 이 식품비는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장이 부담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쭉 지원해 왔는데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에서는 257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었고 시군비가 한 386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급하고 나서 잔반 처리 비용이 13억 정도 든다. 그럼 잔반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급식의 질에 문제가 있는가? 학생들이 그 급식을 다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고민을 도지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이제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 도청에서도 감사 없는 급식비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교육감께서도 아마 기간의 감사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급식에 일부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좀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야히 잘 정리하면 막 그런 거 해결될 수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경상남도의 재정 절감, 이게 이제 무상급식 중단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 8일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한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상급식 그 이야기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도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좀 더 이제 도민들을 위한 걱정하는 자리들 또 의원들 간에 서로 상호 그 협의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좀 잦은 모임을 갖자. 제가 도당위원장 취임하면서 많은 의원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안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날 그때 우리가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다 해서 이번 4월 임시회가 7일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7일 날 본회의가 있고 8, 9 본회의가 있는 날. 그래서 8일 날 제가 이제 그 번개 모임 행태로 해서 8일 날 이제 10시 한 50분 돼서 이제 티타임을 갖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급식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문제는 지자체 고유 사무가 돼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이게 자치단체의 이제 그 월권행위다 이런 다수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네들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각자가 다 노력하고 있었고요. 물밑에서 저도 이제 도당위원장 3월 10일 부임하고 나서 이제 도지사님이나 또 교육감님 또 의장을 만나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 도내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은 의하이 어떻든 간에 이 급식은 무상급식이라는 이 부분은 좀 대상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이건 이제 무상이라는 부분은 다음 세대에 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대에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껏 또 그런 또 무상이 지속 가능할 때 막 그런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다수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 급식의 주체는 우리 교육감입니다. 교육청이다. 그래서 이 주체가 좀 더 많은 책임을 통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이기에
경상남도 의회에게 우리가 좀 더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뭐 이렇게 이제 대별되고 있습니다. 예. 네, 도의회 중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이 도내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국회의원 모임이 뭐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다. 그리고 체결책 제시 등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뭐 그런 질책을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이 이게 지자체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 이게 간섭하게 되면 이 자치 권한에 침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나라가 지방자치 시대를 이제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한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이 발전해야만이 나라가 산다. 이런 이제 기체 아래 지방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려고 그러고 재정권도 이양하자. 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무가 아니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밑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분들의 우리 도내 우리 국회의원들의 뜻을 담아서 제가 지사님과 교육감을 만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도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도의회와 또 우리 지사님과 많은 이야기 속에 좀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요. 이 점에서 제가 한 말씀 우리 교육감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물밑에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참 이 부분은 우리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체자들은 책임을 좀 통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 주체가 사실은 이 급식의 주체는 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급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주고 있는 급식이 학생들의 공부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급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래도 중단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것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핑계를 대는 것은 조금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학교 급식을 주던 것을 중단하는 사태는 막았어야 된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저는 교육감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이 급식 부분은 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단은 없이 그냥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박정훈 교육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달입니다. 박정훈 교육감께서 우리 강 위원장님께 건의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학교 급식,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른바 그 학교 급식법 개정 요구를 나타냅니다. 이 개정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법안은 이런 내용 같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개정 법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이제 법안이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나 또 새정년이나 인대사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올 거로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가 돼서 국가의 재정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안이 만약에 제출되고 하면, 우리 새누리당의 또, 총을 통하든지 해서 당론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중앙에서,
전체적인 우리 국가 재정을 보고 아마 결정할 내용이 돼서 그때 다수 우리 새누리당 의원과 또 최정현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아마 이분을 걱정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그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에 네. 새누리당에 좀 부정적이다, 불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일부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만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생긴 것은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급식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이 무상급식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명이 이번 이 일로 통해서 아마 새롭게 조명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저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담을 하고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은 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런 선택적으로 어떤 복지를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또 차상위 계층 또 우리 한부모 가정 이런 데는 지금 이제 도내 6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이 학생들에게는 직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금 급식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아이 아까 문제 있는 부분들을 원인을 또 해결하고 또 협의를 잘 해나가면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잘 해결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우선돼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는 다수의 우리 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금방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제 정책 논의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새누리당과 이렇게 도당과 경상남도의 그 당정 협의회 23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께서 취임 이후 첫 당정 협의회인데 어떤 논의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새해가 들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국가에 이제 홍보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연초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매번 임시회가 있으면 국회가 열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한 자리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이 또 함께해서 우리 도의 방향, 정책적인 방향, 또 지원돼야 할 사항들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야 돼서 4월 달에 이제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7일부터. 그래서 23일쯤 되면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도지사도 흔쾌히 매번 임시회가 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의 걱정하는 부분들을 우리 국회와 항시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들자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23일 아마 우리 도당 사무처하고 우리 도 집행부하고 이제 우리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지사님과 우리 도내 국회의원들의 노력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가에서 국가 산단을 4개를 지정하는데 3곳이 우리 경남이 지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밀양의 나노 산단, 또 진주 사천의 항공우주 산단, 또 거제의 해양 플랜트 산단, 이 3개 산단이 우리 경남에 앞으로 이제 5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단이 이제 우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남부순환 내륙철도, 철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대전을 이제 통해서 오면 이제 진주, 거제로 가면서 아마 그 단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김천, 김천이냐 뭐 대전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빨리 조기에 착공되기를 희망하는
경남권 우리 도민들 바람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당정협의회가 자주 열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정협의회가 홍준표 도정 그냥 단순한 좋은 역할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 밀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이제 하도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제 이렇게 쏟아내시니까 뭐 혼자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논의 과정에 이제 그동안 완벽하게 매끄럽게 이 합의점을 갖지 못한 부분이 언론에 이제 노정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한 목소리 따듬어내기 위해서 자주 모임을 갖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도 해왔지만 이제 좀 더 아주 이제 자주 만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따듬어 나가자. 뭐 그런 좀 노력입니다. 앞으로 소통이 이제 예? 국회의원과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합의가 됐고 이제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잘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하고도 소통이 잘 될 것이고요. 네. 예. 새누리당 전통 강세 지역 경남. 경남 지역 국회의석 16석 가운데 15석이 새누리당입니다. 압도적인 강세는 내년 총선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상향식 공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정치 신인들이 예년보다 대거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새누리당 내 경남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중요한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 기존 의석을 지켜내고 대권까지 잡기 위한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선거 보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두 당이 세우고 있는 내년 총선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늘 우리가 이게 총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항시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을 걱정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 해왔던 대로 쭉 이어가기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또 내년에 총선이 있으면 또 다짐과 어떤 의욕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제가 모두의 인사 말씀처럼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바람들을 잘 녹여내서 정책화하고 그분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들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인 것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도민들이 어떤 정책,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많이 듣기로는 첫째는 우리가 그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참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그냥 국가로부터 또 자치단체로부터 돈을 그냥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할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남 우리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네. 창조혁신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예. 이 부분이 아마 큰 역할을 저는 할 거라 봅니다. 아마 그 해수 담수화 산업,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아마 고용 창출한 1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항로화 물 산업, 아마 천년 항로화 물을 또 만들어 보자 하는.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해수 담수화 전진기지 또 항로화 물, 이것이 우리 경남이 아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아마 메카로 아마 어제부터 자리매김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큰 프로젝트가 내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자리 창출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전개하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좀 바람을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복지 부분입니다. 복지는 저는 늘리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우리 도민들 속에서는 앞으로 포퓰리즘적 복지를 공략하는 사람은 나는 표를 안 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제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지를 통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보편적 복지라 하는 부분은 좀 더 지향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을 통해서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우리 이 도민들을 보고 어떠한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제시할 텐데, 공약을 제시할 때 좀 더 인기영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막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양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복지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경남 지역 국회의원 수가 16석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김해을을 제외하고 15석입니다. 네. 압도적인데요. 네. 내년 총선 이 같은 압도적인 분위기 자신하고 계신지요? 자만은 건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에게 많은 사랑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100% 만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동안 우리 15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도민들의 바람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절대 우리 도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 감사하고요. 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우리 15분 국회의원들 정말로 발로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중앙당에서 내년 총선에 국민공천제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짧게 국민공천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예. 짧게 일단 우선 설명해 주시죠. 예, 영어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대로 정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당론으로 아마 어제 총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야당과의 이제 협상만 남았는데 이 모든 것을 공천을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공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정치가 국민을 바라보고 또 주민을 바라봐야 되는데 권력에 예속돼서 그분들의 눈치를 많이 봐오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우리 김무성 당대표나 유승민 원내 대표께서도 항시하시는 이야기가 이 정당의 민주화가 곧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국민들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해서 첫째가 국민들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모든 것을 국민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당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새정년에서도 아마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흔쾌히 이게 동참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천제 때문에 총선이 1년이 남았지만 지역구를 챙기는 그 의원들의 모습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달라진 선거 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남에서는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진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사회자 말씀처럼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국민경선제가 이제 도입될 것이라는 이제 신호가 있고 나서 많은 의원들이 지역을 내려가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보이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자주 있을 것 같고요. 원래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에서 하고 또 지역민들의 바람이 뭔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또 법안으로 제출하고 또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항시 이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경선제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서울로 또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아마 배 이상 아마 많아질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공천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점, 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보완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위에서 우리 당에 새누리당 김문수 의원이 하고 있는 핵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위에서 어제 나온 안이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그 사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등록을 그전에는 120일, 4개월 전에 예비 등록을 해서 그런 정치 신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기간을 주었는데 이제는 1년, 12달, 1년 전부터 예비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또한 그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아마 유리하지 않겠나는 말씀인데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항시 우리가 그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게 항시 오픈돼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타받는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꼭 좋은 점만은 저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위원장께서 이렇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일하는 새누리당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는 우리 도민들의 이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될 또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간담회도 우리 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시장 군수님이 또 바라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화와 우리 경상남도와의 어떤 당정도 중요하지만은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또 새누리당 소속에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도 수시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그것을 정책화하고 또 우리 또 정부에 건의하고 또 법안으로 담아내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고스란히 이제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일련의 말씀이 이제 일하는 이제 도당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쪽입니다. 네, 이제 1년 남았는데요. 뭐 총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평가도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3년 동안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다고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한 95점 이상은 뭐 개인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95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도내위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이 국가산단을 지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세 개가 사실은 우리 경남에 유치된다는 것은 이거는 일대 핵심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가 1974년도에 창원의 기계공업 이제 단지하고 그다음 그제의 조선 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남이 그래도 한 40년 동안 우리가 잘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40년 만에 정말 우리에게 큰 선물 거제의 해양 플랜트, 밀양 나노 산단, 또 진주 사천의 항공 우주 산단 이 세 개의 산단이 조성되면 엄청나게 우리 경남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지사님하고 우리 15분의 국회의원들하고 아마 또 16분 국회의원하고 노력해서 우리 경남에 유치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다른 무엇보다도 점수를 크게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은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원 경제 핵심 센터를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수 담수화 부분이 엄청나게 제2의 조선산업과 마찬가지 그런 전진기지가 우리 두산중공으로서 이루어지니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 저는 보고요. 또 항로화 물산업 뭐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뭐 이런 쪽이 우리 경남의 거점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역할들을 해왔다 이래 보고요. 이제 남은 숙제 하나를 좀 더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부 경남권에 정말로 우리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 부분들이 잘 이게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아마 100점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 강 위원장께서 도당을 이끌 때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당 위원장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다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어떤 권력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부를 탐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에게 위임 준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국회에 보내놨더니 참 일 잘하네 하는 소리 듣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도내 15분 국회의원들도 아마 저와 똑같이 정말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아마 호칭받기를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당이 일하는 도당, 또 도민을 섬기는 또 도당, 또 우리 서민 근로자들을 위한 당, 이런 부분 슬로건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좀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강기훈 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새누리당 강기훈 도당위원장을 초대해 경남 현안과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도당위원장을 초대해 경남 현안과 내년 총선 전략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